이 카메라가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제 얼굴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2011년에 한살림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진행되었던 한살림의 민중교류 관련 활동들의 담당자로서 역할을 해왔고요. 하지만 한살림이 그 민중교류 혹은 연대활동과 관련된 역사성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표적인 사업활동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이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7년 기점으로 마스코바도를 취급하게 되면서 민중교육과 공정무역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한살림한테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했던 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주제였지만 요즘 다시 또 새롭게 인식되고 얘기되고 있는 한살림의 민중교류연대 활동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처음부터 좀 찬찬히 훑어보면서 이해를 같이 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 활동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애니메이션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한살림 서울에서 진행했던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고 활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2008년에 북한 결식 아동 문제가 이슈였었고 또 2009년에 그 당시 정부에서 대북 강경 정책을 유지하느라 북한의 힘든 그 식량 상황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서 한살림 서울에서 중심으로 이 모금 구호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2,200만 원을 모아서 북한에 전달을 했었는데요. 북한이 우리 동포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은 한국이라는 그 곳을 떠나서 다른 그 국가에 있는 혹은 다른 그 지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은 사실 한살림이 원래 했던 건데요. 최초의 활동은 사실 1997년이었습니다. 그 북한 동포 돕기 모금 구호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살림이 880만 원을 모으고 일본의 그린코프 생협이 5,300만 원을 모아서 같이 북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 뉴스에서 캡처해 온 건데요. 보시면 1995년 뉴스입니다. 그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해공판장에서 생명공동체 운동 한일교류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밑에 보시면 한국 가톨릭 농민회,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유기농업 및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생명공동체 운동 연대 모임이 참가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대지를 지키는 회와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대반달 협의회 소속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995년부터 한살림은 그 해외 단체들과 농업, 특히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연대 활동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때 2년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 돕기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국경을 넘은 산림운동으로서의 모금구호 활동 역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997년 북한 동포 돕기 모금구호 활동, 1995년에 한국에서 모였던 그 유기농업 관련 단체들과 일본 단체들 간의 인연을 시작으로 97년에 한살림과 그린코프가 같이 이거 전달을 했고요. 2001년, 6년, 8년, 9년, 10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극복기원 긴급모금까지 쭉 해외 사람들을 지원하는 교류 활동에 대한 그 의지와 열망이 한살림에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돕기 같은 경우도 되게 한살림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했어라고 한 부분인데요. 당시 그 이라크 전쟁 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전쟁 피해로 굉장히 많이 그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생명의 위협도 받는 경우가 많았어서 이때도 일본 그린코프를
통해서 좀 지원 요청이 와서 돈을 모아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10년 IT 같은 경우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IT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그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한살님이 돈을 모아서 IT 소농들을 지원하는 데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큰 홍수가 있었는데 이때도 5,96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여성 소농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이분은 한살림 서울 이사장 역할을 하셨던 김민경 전 이사장님이신데요. 옆에 계신 분은 국제 슬로푸드협회 파울로 크로체 총장입니다. 그 2010년에도 한살림이 아프리카 텃밭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슬로푸드 연맹 주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아프리카 지역 마을에 채소 텃밭을 조성하는 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때에는 고 박재일 회장님이 히어로 오브 테라 마드레로 선정돼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필리핀에 큰 태풍이 있어서 그때도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었고 관련된 소식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었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5,500여만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긴급 구호식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들 좀 기억이 상기가 되실 거예요. 2015년에는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한살림에서 2015년 그리고 2016년 2년에 걸쳐서 총 1억 3,900여만 원의 돈을 모아서 그 마락시미 학교를 완공하는 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 마락시미 학교 학생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살림이라는 새해 인사를 보내오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아싸이, 아싸가 인도 말로 희망이라는, 아싸이가 인도 말로 희망이라는 뜻인데요. 그 인도에 있는 여성 그 유기농업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2,600만 원 정도 모아서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기금은 2014년에 한살림이 국제 유기농업상 상금을 받게 되면서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전달하는 것을 인연으로 진행된 모금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2020년에 안녕하세요라는 이름의 코로나19 극복 기원 긴급 모금을 또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조성된 5,400만 원 중에 600만 원을 첫 번째는 네팔 마락심 학교 학생 500명한테 비누, 면 마스크, 쌀 등을 지원하는 데 썼고요. 이게 그 사진입니다. 네팔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한살림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스코바도 설탕을 만드는 그 사탕수수 생산자들 267명 생산공동체 10곳에 지원 물품을 보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모금 구호 활동 내용들을 보시면 보통 농업, 소농, 그리고 같이 생명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1997년 8월에 고 박재일 회장님이 일본 그린코프 생협에 보낸 호소문 중 일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안정된 식량 자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통 인식 아래 나라는 다르지만 생명의 터전인 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다 울림이 있죠. 한살림은 기본적으로 뭐 교역이나 물품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서 안전한 먹거리, 안정된 식량 자급, 식량 주권이라는 생각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서 한살림이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합원들과 함께 모금 운동을 해온 역사가 지금 1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뭔가 인정으로서 시작됐던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우리 활동들이 이후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모금고 활동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면은 교류연대 활동까지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 그 교류연대 활동의 시작을 아시아 민중기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2019년 필리핀 네그로스에서 열렸던 제10차 아시아 민중기금 총회 전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한살림과 관계 맺고 있는 분들 확인이 되는데요. 차차 뒤에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호혜를 위한 아시아 민중기금은 2009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민중교역을 기반으로 한 제3세계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중에 의한 호혜적 금융사업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한 기금 단체입니다. 그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민중교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중교역만으로는 이 제3세계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민중교역뿐만 아니라 그 기금 융자를 통해서 제3세계 국가단체 자립 및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사업을 펼치자라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총 9개국 40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한살림은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 민중교역과 교류연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류연대 활동의 세부 내용으로는 국제연대 민중교류 명목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 방문을 했고 2017년 마스코바도 공급을 시작한 이래에 18년, 19년 3차례 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옷대 살림 운동을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휠체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외에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일본의 그린코프 생협, 생활클럽 생협, 팔시스템 생협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민중기금 설립 목적이 민중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민중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금을 조성하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민중교역을 딱히 하지 않았던 한살림한테는 그 내부 논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의제였었는데요. 일단 참여 배경을 보시면 2008년에 그린코프의 유키오카 전무가 한살림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우리 내부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살림에는 민중교역 관련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살림은 국내산 취급 원칙을 한살림 물품의 기본 방침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민중교역 취지에 동의하는 것과 별개로 국격을 넘어서서 그 탄소 발자국을 늘리면서 탄소 배출에 기여하는 이런 교역이 과연 한살림 운동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살림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 일본 그린코프로부터 받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한살림도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에 임해야겠다라는 합의가 있었고 9월에 공정무역 토론회를 처음으로 열게 됩니다. 이때 토론회 결과로 한살림은 국내산 취급 원칙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공정무역 물품 취급은 하지 않지만 제3세계 지역과의 연대, 교류, 지원 등의 그런 인적인 부분은 굳이 회피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한살림이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얘기할 때 제3세계 민중은 배제해야 된다는 건 절대 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물품 교류도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를 남긴 채 이제 좀 결과가 정리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의 결과로 아시아민중기금을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민중기금에 참여를 하는 만큼 아시아민중기금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회원단체들, 특히 제3세계 현장은 과연 어떠한지 한살림이 한국을 떠나서 해외 단체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해외 단체들과의 호의적 관계, 구체적 가능성이 있을지 그 방향성을 모색해 보자라는 데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10년에 아시아민중기금 설립 총회를 한국에서 처음 갖게 됐고요. 그리고 2010년 11월에
제1차 정기총회가 필리핀에서 열립니다. 이때도 한살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석한 이래로 10년부터 11년, 12년 총 3년간 1,000만 원씩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 12월에 필리핀 네그로스를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왕 민중기금 활동을 하기로 결의를 한 만큼 민중기금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적 교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살림, 그 지역 생협 이사장님들을 중심으로 이때 생산자연합회까지 포함해서 방문을 했고요. 이때 또 이제 결정된 내용이 새로운 인적 교류 관계 형성을 모색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물품 교역에 대해서는 계속 유보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때 이후로 11년, 12년 계속해서 필리핀 네그로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2011년에 한살림 연합이 설립이 됐는데요. 한살림 연합을 중심으로 한살림 연합 이사회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필리핀 네그로스를 계속 방문했습니다. 사탕수수 생산 공동체가 어떠한 생각으로 생산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살림이 계속 우려했던 부분들, 사탕수수라는 이런 단작 플란테이션에 의존을 하는 생산자들이 필리핀에 계속 있는데 한살림이 이러한 마스코바도를 소비하게 되면은 이들이 해외 중심의 단작 플란테이션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의식들,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 방문해서 좀 해소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는 과정에서 2011년 10월에 아시아민중기금 2차 정기총회 인도네시아에서 있었고요. 여기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2010년에 필리핀 생산공동체, 사탕수 생산공동체를 처음 방문을 하면서 그때 좀 감동을 받았던 한살림 참가자 중에 한 분이 1,100만 원을 기부를 했었습니다. 이때 본인이 좀 간곡하게 원하셔서 익명으로 기부를 했고 실명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이 분이 사탕수 생산공동체에 이 큰 돈을 기부를 하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었고 사실 필리핀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기부였거든요. 워낙에 열악한 이제 생산 환경 속에서 이런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햇빛에 의거해서 생산 활동도 하고 해가 진 이후에는 전혀 여가 활동이나 마을 공동체 회의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곳에서 한살림의 이러한 기부로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필리핀 생산 공동체에서는 한살림이 민중교육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이러한 마음으로 기부를 해주는 곳이구나라는 파트너 의식, 고마운 연대 의식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12년에 아시아민중기금 3차 정기총회 일본에서 열렸을 때도 한살림이 참석을 했고요. 13년, 14년, 15년, 16년 이 4년 동안은 한살림이 계속해서 필리핀을 인적교류 차원에서 방문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에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 우리가 민중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해야겠다는 결정도 지금 확실히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필리핀을 방문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다. 내부 전망이 만들어진 후에 방문을 이어가도 좋겠다라는 그 결정이 있어서 방문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필리핀은 계속 방문하지 않았지만 14년, 15년, 16년 그리고 17년까지 계속해서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는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17년에는 추가 출연금을 납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7년이 바로 한살림이 마스코바도를 매실철에 한해서 유기농 설탕과 함께 취급하기로 결정한 해이기도 한데요. 이때 한살림 연합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개년 동안 매해 1,5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기부를 하자. 그리고 이 6천만 원은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 당해년도 설탕기금, 마스코바도와 유기농 설탕 물품 1kg당 100원씩 적립하여서 조성된 그 기금의 절반 플러스 연합의 사업 예산을 합산해서 1,500만 원을 만들어 아시아민중기금에 기부하자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아민중기금 10차 정기총회 사진입니다. 2019년 그 총회 때 사진이고요.
이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리얼푸드, 진정한 먹거리, 푸드 소러니티, 식량 주권, 푸드 세이프티, 그 먹거리 안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필리핀 그 민중교역 단체 ATPI 실무자분들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아민중기금이 단순히 민중교역을 통해서 뭐 제1세대에 있는 소비자 그룹, 한국이나 일본 같은 소비자 그룹이 제3세대에 있는 생산자 그룹을 지원한다.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그 지역의 진정한 먹거리, 식량 주권, 먹거리 안전까지 다 생각하는 운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연대를 확인한 자리였는데요. 사실 이러한 선언들은 네그로스 먹거리 서미트 10가지 약속 선언 2015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그로스는 한살님이 취급하고 있는 마스코바도를 생산하는 사탕수수의 주 생산지인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우리는 먹거리 안보, 먹거리 안전, 그리고 먹거리 주권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먹거리 운동의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는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식 농업회사에 의한 파괴적인 성장에 맞서는 대안적 성장 패러다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민중교육이라는 게 민중교육을 넘어서서 그 나라에서는 먹거리 안보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운동이 그 자본주의적 질서에 맞서는 대안으로서 유의미한지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2018년 한국에서 총회가 있었고요. 2019년 필리핀에서 작년에 있었고 이게 작년 필리핀 사진이고요. 그리고 2020년 올해 다음 달입니다. 그 2011년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총회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정확히는 한국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에서. 지금 그 연합이사회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열리는 만큼 참여가 가능한 분들을 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 어차피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살림 연합 정책기획팀 문지영입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줌 링크를 통해서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중기금 총회가 10차례 진행되는 동안 보통 연합이사회 자료나 홈페이지, 뭐 SNS 등을 통해서 정기총회에 참여를 해왔고 어떤 안건들이 진행됐는지 소식들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왔는데 마침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여 범위가 넓어진 만큼 간접적으로 회의 자료를 통해서 민중기금 소식을 접하셨던 우리 활동가 조합원 분들이 이번엔 실시간으로 직접 참여하실 수 있게 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살님은 그동안 아시아민중기금을 통해서 민중교역에 앞서서 민중교류의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의 민중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 연역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5개 국가들의 6개의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AKBG, 그 알카이르 비즈니스 그룹인데요. 아시다시피 옷대 살림 운동의 파트너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매해 모아주시는 옷들을 파키스탄의 그 알카이르 복지재단을 통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하게는 필리핀의 ATPI, 알터트레이드 필리핀인데요. 마스코바도 민중교육을 하는 단체입니다. PT쿱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ATPF는 알터트레이드 필리핀 파운데이션인데요. 재단입니다. ATPI가 민중교육과 관련된 교역, 사업적인 부분을 맡고 있다면 ATPF는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발전을 지원하는 재단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한살님이 그 설탕기금을 1kg당 100원씩 적립해서 조성을 하면서
절반액은 아시아민중기금 추가 출연금으로 내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액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의 지원을 위한 그 협약을 맺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협약 주체가 바로 이 재단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JFSA, 일본 섬유 리사이클 연합회인데요. 일본 JFSA 역시 한살림의 옷대살림 운동 파트너로서 한살림이 모은 옷을 일본 JFSA와 함께 파키스탄에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파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2018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분쟁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원분들, 활동가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서 실제 이스라엘이 공습까지 감행을 해서 막 미사일도 떨어뜨리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요. 이때 공습 때문에 이 공습 피해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분들이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다리가 절단이 되는 부상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아시아민중기금을 통해서 이 공습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지원하는 휠체어를 살 수 있는 모금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때도 한살림이 펀딩을 통해서 모금 운동을 진행했고 총 200여 대의 휠체어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아시아민중기금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이 이외에 그 작년 11월에 있었던 한살림 물품정책 토론회 때 통과되었던 내용들, 특히 올리브유, 우리밀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 그것에 들어가는 민중교역 4개의 물품을 이용하기로 한다. 그 4개 물품 중에 올리브유와 아몬드는 이제 PT쿱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올리브유와 아몬드의 산지가 바로 아시아민중금의 회원단체인 팔레스타인 파크입니다. 또 이외에 동티모르의 HT, 알터트레이드 티모르라는 단체도 있는데요. 이 단체는 원두 커피를 취급하고 있고요. 한살림이 직접적으로 지금 커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PT쿱에서 한살림이 출자해서 만든 공정무역 민중교육단체인 PT쿱에서 아시아민중기금인 동티모르를 통해서 원두 커피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는 이렇게 활동을 맺고 있고 이 이외에 일본의 아플라 그 민중연대 교류 활동을 맡고 있는 단체고요. 일본의 ATJ, 일본의 그 대한무역 알터트레이드 자펜이라고 대한무역을 맡고 있는 일본의 PT쿱과 같은 단체고 그 이외에 일본 소비자연맹, 오이식스 라다이치, 일본의 대지를 모시는 회, 그린코프 단협 14곳, 팔시스템 생활클럽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작년에 있었던 그 아시아민중기금 10회 정기총회 사진입니다. 여기 뒤에 또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한살림 두레연합회 회장님이시고 그 PT쿱의 그 생산지 코디네이터인 안민진 님이신데 이분들과 별개로 여기 한살림 연합 조한석 대표님 그리고 한살림 연합 윤영근 전무님입니다. 저희가 사진 같이 찍은 이 멤버들이 아시아민중기금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인데요. 여기 계신 여자분은 그 안젤리타 의장님이시라고 한살림이 설탕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유니프학의 의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남자분은 파키스탄에 있는 알카이르 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이시고요. 카욤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일본의 섬유 리사이클 연합회 JFSA의 사무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 알세니오 의장님, 한살림이 설탕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생산공동체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아마노 공동체의 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시아민중기금 총회에 방문을 했는데 아시아민중기금 총회와 별개로 아시아민중기금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해외 파트너들과 반갑게 또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까 얘기되었던 필리핀 생산공동체 기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전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주로 질문으로 주신 내용들이 한살림이 하고 있는 민중교육을 통해서 생산지에게 끼치는 효과가 무엇이냐, 생산지가 민중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얘기였거든요. 이 기금 프로젝트 결과를 통해서 그 대답이 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이제 마스코바도 물품을 취급하기로 했고 17년부터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코바도와 유기농 설탕 물품 1kg당 100원씩 적립하여서 설탕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이 기금은 조합원 공급용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우리밀제가나 다른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설탕에는 적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36톤이 판매되어서 이렇게 돈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17년, 18년, 19년 1,300만 원, 2,100만 원, 1,900만 원, 1,8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이 기금 중 절반을 필리핀 생산공동체 기금 프로젝트에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한살림에서 진행하는 필리핀 생산공동체 기금 프로젝트 협약 제목은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 농업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 5월에 처음 체결을 했고요. 2020년 5월까지 2개년 동안 하는 걸로 체결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총 1,900만 원의 돈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때 생산공동체 2곳 아마노와 유니프하게 지원을 했고 이 생산공동체에서 양돈사업과 양계사업, 텃밭사업을 진행하는데 기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지원할 수 있었고 공동체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5월에 기금 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8월에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기금 협약식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에는 기존에 지원하기로 했던 아마노 유니프학 생산공동체에 더해서 다마 생산공동체가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총 3곳의 생산공동체에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작물 다양화 텃밭사업, 텃밭 조성사업, 양돈, 양계, 유정란 사업, 그리고 식수, 배관 설치 사업 및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생산공동체 역량화 훈련 사업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생산공동체 기금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설탕 생산 공동체가 생태순환 농업을 통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적인 방식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한살림과 신뢰와 연대 관계를 공고히 한다. 그러니까 한살림이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관계 맺는 방식이 한국이라는 국경을 넘어서 해역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 그리고 생산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연농업 및 유기농업을 통한 생태순환 농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지속가능 농생태 마을을 필리핀 설탕 생산공동체의 발전 모델이자 기본 틀로 채택한다. 그리고 민중교육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고 생산자의 삶을 돕는다는 점을 우리 조합원들이 실감하도록 한다. 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가 처음 2016년부터 마스코바도를 취급한 이래에 다시 재개된 민중연대 교류의 사진입니다. 방문을 하면 필리핀 분들 다양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우리 이사장님들과 생산자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공생산연합회 회장님, 경정호 회장님을 볼 수 있고요. 2018년 사진입니다. 사탕수수를 수확하고 난 뒤에
그 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우리 생산자분들과 우리 이사님들, 활동가분들이 필리핀 생산자분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방문했던 사진이죠. 이때도 역시 우리 생산자분들과 이제 뭐 가공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한살림 생협 이사장님들, 이사님들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 분들도 같이 모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계속해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한살림이 민중교역과 민중연대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제3세계에 있는 생산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한살림이 지원한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민중교역 생산자분들이 자국 내에서 식량 자급을 달성하는 데 지원을 하고 그 나라의 먹거리 안정과 식량 주권을 형성하는 데에 한살림이 파트너로서 지원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교역과 교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2019년에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필리핀 ATPI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무역 매장의 전경인데요. 여기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이라는 말이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공정무역 제품을 나열해서 판매하는 것 말고도 필리핀 자국 내에 식량 자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필리핀 쌀입니다. 필리핀 쌀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마치 1986년에 한살림이 그 제기동에 한살림 농산을 처음 열어서 우리 쌀을 이제 저울에 무게 달아서 판매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필리핀 소비자분들이 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에 그 자국의 쌀을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직접 구매를 하시고요. 쌀 이외에도 필리핀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작물들을 매장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되는 그 작물들은 매장에서 직접 판매도 하지만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필리핀 생산자분들이 한국의 소비자하고만 공정무역 민중교역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서 필리핀 자국 내의 소비자하고도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한살림이 얘기하고 있는 생소 하나를 필리핀 내에서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구축 노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한살림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 헬시 푸드 레시피, 건강한 먹거리 레시피인데요. 매장에 비치된 그 뉴스레터입니다.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필리핀 그 식량 작물을 통해서 어떠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요리법을 필리핀 소비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산자를 만나다 해서 그 사탕수수 생산자의 이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필리핀 소비자들한테도 직접 전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소비자 조직을 만들고 이 필리핀 소비자 조직이 필리핀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활동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십니다. 이 초록색 옷을 입으신 분, Moms Across Philippines, 필리핀을 가로지르는 엄마들이라는 소비자 조직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동 캠페인이 있는데 리얼푸드 진정한 먹거리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은 마치 한살림 활동과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강의, 영상, 요리교실, 만들기 시험 같은 학습 활동을 필리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필리핀의 생산자들 필리핀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교류 활동을 조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살림이 1986년 이래 생소 하나 국내 식량 자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왔던 캠페인들을 필리핀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2021년부터 다시 이 필리핀과의 민중연대 교류 활동이 재개가 될 건데요. 주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살림 소비자들이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들이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 필리핀의 생산 현장은 어떤지 시찰을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스코바도를 어떻게 가공하고 있는지 그 가공 현장을 직접 봄으로써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구나 직접 보는 것도 있지만, 생산 현장 시찰 이외의 추가적인 부분이 이 필리핀의 소비자 조직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맘스 어크로스 필리핀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살림 소비자 조직이 지난 30년이 넘는 경험을 통해서 쌓여져 있는 이 도농교류 활동, 생산자들과의 관계 구축의 경험들을 이 필리핀 소비자분들과 나누고 필리핀 자체 내에서 어떻게 이런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 이거 역시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나왔던 우리 생산자분들인데요. 아마노 생산공동체의 알세니오 의장님, 그리고 옆에는 비아민토 부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생산공동체 그 아이들인데요. 한살림에서 방문을 한다고 하여서 이렇게 한국 축구 유니폼까지 일부러 차를 입고 나올 정도로 한살림이 방문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생산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생산자분들하고 되게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듯이 필리핀도 국적만 다를 뿐이지 비행기만 타고 갔다 뿐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교류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밭이 한살림이 생산기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텃밭 조성 프로젝트고요. 그 한살림이 지난 2년간 지원했던 그 프로젝트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은 되게 미비한 돈일 수도 있는데 74만 원의 수익이 있었고요. 이 74만 원을 통해서 지금 생산공동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학교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일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니프학 생산공동체입니다. 그 아까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옆에 앉아 계셨던 그 안젤리타 의장님, 그리고 이분은 그 밀키라는 이름의 부의장님이십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이런 텃밭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살림이 진행하고 있는 민중교육과 민중연대교류 활동은 단순히 사탕수수로부터 만들어진 마스코바도 설탕을 소비한다를 넘어서서 우리 필리핀 생산자들이 그 지역의 식량 자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지원하는 것과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금 프로젝트 활동은 다 이렇게 텃밭 조성을 하는 활동을 사업 내용으로 주요하게 넣고 있는데요. 2년 동안 31만 원의 수익금을 만들었고요. 이 수익금은 70%는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거, 이 프로젝트는 이 텃밭 조성 프로젝트와 양돈 양계 사업이 있었고, 나머지 30%는 공동체 기금으로 적립하여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교육 활동은 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과 별개로 또 오떼살림 운동을 2017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JFSA, 그리고 파키스탄의 알카이르 비즈니스 그룹 학교 사업단에게 한살림이 모은 옷의 수익금을 보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85.2톤, 18년에는 110톤, 19년에 100톤, 그리고 올해는 126.6톤. 꾸준하게 옷을 계속 모아가면서 파키스탄 현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살림이 모은 옷이 현지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한살림 그 곳곳에서 진행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매장 공간을 통해서 옷을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꼭 매장 공간을 떠나서 여기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도서관인데요.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해서 꼭 한살림 매장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이 옷대살림 운동이 왜 필요한지 설득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한살림을 넘어선 그
지구살림 운동으로서 되살림 운동을 지역사회에 알려내고 있는데요. 이 지구살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그 조합원 분들이 그 자기 지역 내에서 옷되살림 운동을 진행하면서 직접 이 말을 만드셔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지구살림 마켓, 되살림 마켓. 조합원님께서 모아주신 옷을 고르고 다시 선별했습니다. 파키스탄 아이들에게 전달된 수익금의 가치는 더욱 값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살님이 1997년 그 북한 아동을 돕기 위해서 진행했던 모금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던 이런 국경을 넘어선 호혜를 실천하기 위한 이런 마음이 그 이후에 민중교역 그리고 옷되살림 운동들을 이제 거치면서 우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지구살림이라는 식으로 안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이 민중교류 연대 활동의 경험은 이제 이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과제와 방향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질문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이 민중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활동가분들 그리고 조합원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야 갈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모금구호 활동, 그리고 민중교역 활동, 그리고 교류연대 활동, 옷되살림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국경을 넘어서 진행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의 틀이 우리에게는 좀 주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한살님이 그 국내산 취급 원칙이라는 그 물품 원칙의 주요 전제가 강하게 있다 보니 민중교역 혹은 공정무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낯선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민중기금 가입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에도 한살님이 진지하게 공정무역 토론회를 열고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고민했었던 것처럼 왜 해야 할까? 한살님이 왜 국경을 넘어선 활동을 해야 할까라는 내부의 인식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었는데요. 지난 활동을 거치면서 이제는 관점과 그 접근이 변화했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은 왜가 아닌 어떻게 해야 할까로 된 거죠. 이미 한살님은 아시아민중기금 활동, 그리고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을 통한 민중교류연대 활동, 그리고 옷되살림 활동 등을 통해서 제3세계 민중과 교류하는 활동은 이미 한살님의 주요한 활동으로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들과 잘 나누면서 한살림만의 가치를 잃지 않은 채 만들어 갈 것인가겠죠. 지난 20년 동안 진행돼 왔던 다양한 활동들을 관통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살님이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함께 살린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모금구호 활동을 진행할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자연재해로 인한 그 국가의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지원을 하겠다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구호단체에게 한살림 돈을 주고 일회성 관계로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항상 생산자와 소비는 하나다. 그리고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가치를 기본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IT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IT의 그 소농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파키스탄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는 파키스탄 여성 공동체에 지원하는 방식을 했었고, 인도의 모금구호 운동을 진행할 때에도 인도 달리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 협동조합을 하는 것으로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민중교역을 진행할 때에도 단순히 설탕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
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파트너 생산 공동체의 식량 자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기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근간에는 농업살림, 소농 지원, 생태순환, 식량 자급, 협동 같은 키워드들이 계속 있는 거죠. 한살림의 교류연대 활동은 항상 이러한 가치들을 가지고 그 국가와 생산 공동체와 내용을 달리한 채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옷대살림 운동을 진행할 때 어떤 조합원이 지구살림이라는 말을 쓰면서 옷대살림 운동에 우리 조합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던 것처럼 지구살림이라는 말이 이제 농업살림, 밥상살림, 생명살림, 그리고 지역살림이라는 우리 주요 활동의 미션에서 좀 더 확장된 가치로서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지구살림의 주체로서 우리 조합원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존의 그 모금구호 활동들이 단순 지원이나 일회성 구호 활동에 그쳤다면은 이제는 지원 활동이 아닌 아시아민중기금이나 그 이외의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생산자분들, 그 지역에 있는 민중들과 좀 더 연대의 관계, 오고감이 있는 교류의 관계를 만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이 우리 조합원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실 그 민중교류 연대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이제 도농교류 활동 했을 때에도 저희 딸기 산지 다녀왔어요. 메뚜기 잡기 활동 다녀왔어요. 할 때에도 사진 굉장히 많이 찍어서 SNS나 소식지 통해서 알리고 이제 조합원분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식으로 되어 왔던 만큼 이제 민중교류 연대 활동도 사진과 내용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서 주로 알리는 방식으로 되어 왔는데 이제 이것이 뭔가 조금은 좀 아직까지도 낯설고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이것이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추가로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 조합원들이 한살림의 민중교류 열대 활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퍼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한살림의 고유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적응해 가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잘 소통할 것인가 라는 방향이 이제 과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좀 풍성하게 다듬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3년 전에 한살림이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다시 밥, 세상에 밥이 되는 한살림인데요. 이거 한살림이라면 사실 우리 다 너무나 알고 있고 너무나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죠. 밥 한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생명과 관계들의 협동이 필요한지 이것을 만들어내는 농무분들, 생산자분들의 노력과 땀뿐만 아니라 밥 한 그릇을 구성하고 있는 쌀 한 톨을 만드는데 수많은 미생물과 곤충들과 그리고 햇살, 바람, 비 이런 자연들 간의 협동 그리고 이러한 협동들을 물품 사업으로서 또 구현해내고 그 물품 사업 속에서 한살림의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한살림의 운동이었고 그 한살림의 운동을 물품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살림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지구살림 운동을 통해서 세상에 밥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가자. 이것이 한살림의 이제 기본 방향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중교역 활동, 민중교류 연대 활동도 이 다시 밥, 세상이 밥이 되는 한살림이라는 큰 슬로건 안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살림이 1997년부터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그 쭉 역사와 경험을 이제 보면서 그것을 관통해왔던 사실 한살림이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해왔던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히 왔던 거고 한살림이기 때문에 한살림이 하고 있는 민중교역 활동
그리고 민중교류연대 활동도 그 지역의 농업살림, 식량 주권 이런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또 질문을 받았던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발표를 하면서 안에서 녹여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 얘기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민중교역 물품, 공정무역 물품은 생산자한테 몇 퍼센트와 어떤 비율로 이윤이 돌아가게 책정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저희 1차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매번 총회에서 그 비율을 결정을 해서 2020년에는 생산비가 71% 그리고 운영비가 29%로 정해져서 우리 생산비를 확보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 민중교역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가공품인 만큼 가공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밀 베이커리 한살림 우리밀 제과에서 지금 민중교역 물품 4종을 통해서 민중교역 그 원재료 이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가공품인 만큼 다른 가공품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이익 적정 비율이나 노무비나 생산재료 같은 생산비를 고려하여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고요. 그 재료비 속에 PT컵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민중교역 물품의 비용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그 민중교역 물품은 당연히 공정무역과 민중교역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정무역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 생산지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각 국가의 생산 공동체에서 이 정도의 비율은 이 정도의 금액은 우리 생산비를 보존하는데 지속 가능한 생산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라고 결정하여서 진행 거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이나 정해진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 우리 생산비를 보존하는 비용 이어서 한살림의 1차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존하는 방식, 비율을 결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여기까지 마치고요.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1시 10분까지여서 제가 조금 일찍 끝냈네요. 마무리 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 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네. 질문은 저희가 사후 질문으로 받기로 해서 네네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여러분 지금 1시간여 시간 동안 열심히 한살림의 민중교육을 알려주신 문지영님에게 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